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이 좀 늦어졌는데, 다른 모 언론사와 이제 대화를 좀 하느냐고 미팅하느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사경제신문의 두 번째 칼럼이 올라갔습니다.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게시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와서 보시고 추후에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쁜데 주말 정도나 해서 제가 영상으로 따로 뭐 칼럼에 대해서 하나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각 뭐 칼럼 하나당 영상 하나씩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해석된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 우한폐렴 쪽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죠. 제가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월 중순 지나서 2월 하순 됐을 때 어느 정도 퍼지고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지만 일단 2월 중순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자가 늘어난다라는 뭐 안도감도 있고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은 좀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외에 뭐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칩을 생산해서 테슬라에 공급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뭐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죠. 기존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삼성전자 칩이 아우디 뭐 A4에도 뭐 탑재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 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전고점 부근까지 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다우지수 뭐 계속 강하다라고 했는데 21선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주는 거는 다우지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뭐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21선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정말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제일 강하게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조정을 주는 핑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이탈했다가 올라간다고 해도 실망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 요거를 정말 짧은 조정으로 하면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짧은 조정이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림인 거고 조금 길게 본다면 요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한 3월 정도나 3월 뭐 중순이나 3월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던 결론적으로 방향은 위쪽으로 가고 있고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조정이냐 조금 더 길어지는 조정이냐 차이예요. 조금 더 길어지는 조정이면 그 다음 파동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좋은 겁니다. 짧은 조정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계속 지금부터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거고 조금 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간적으로 길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뭐 계좌에 심도 있는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수익 난 거에서 일부분 내줬다가 다시 회복되고 추가 수익을 얻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강하니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은 얘기할 게 없죠. 얘는 조정도 제대로 안 받아요. 이것도 밀렸다기보다는 요 뭐 이중바닥성 이런 움직임보다는 그냥 잠깐 수렴하고 가는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잠깐 수렴 구간을 가지고 갭으로 돌파해서 또다시 날아가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이거는 한 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간다는 건.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나스닥에 벌어지고 있고 그만큼 수급이 좋고 세계 시장이 뭐 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뭐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가끔 이렇게 질병 이슈 때마다 나오죠. 전염병 이슈 때마다. 자, 확진자가 지금 42,638명이다. 확진자가 이렇게 되고 사망자는 지금 1,016명이 됐고 사망률이 치사율 조금 더 올라가서 제가 글씨는 잘 못 쓰니까 양해해 주세요. 사망률이 조금 올라가서 2.3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09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온 수치죠. 그리고 대신
사망 치사율이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2%대죠. 사스 때 9.6% 정도 치사율이었고 메르스 때 34.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르스가 치사율은 엄청났었죠.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았고 0.0 뭐 0.03 이 정도.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을 제외하면은 그리고 이 후베이성 쪽을 제외하면은 0.03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종플루 정도예요. 전염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치사율은 높지 않아요. 우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2%대로 높아진 거예요.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완치자는 벌써 4,000명에 육박해요. 3,996명.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벌써 9.37%로 10%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치율이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완치율도 훨씬 높고 치사율도 굉장히 낮았을 텐데 이건 초기 대응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음모론적인 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크게 영향력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재테크로서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쪽은 당장은 이제 큰 우려감에선 이제 좀 해소됐는데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월 중순까지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 자, 종합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23 정도로 오늘 1% 상승했는데 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하면 좋겠지만 돌파 시도는 나와도 안착을 못해도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 시도 나온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강한 거고 2175포인트 위에 있으면 그냥 강한 거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흘러가는 거다. 돌파 시도 나오는데 안착하면 좋겠지만 안착 못하고 만기일쯤에 뭐 내일이나 모레 한 차례 더 올라가도 안착 못하고 살짝 밀리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해준 거다. 굉장히 우리 시장 기특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기 뭐 포지션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뭐 300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여기보다 한 차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고점 부근 있죠. 요 구간까지 한번 돌파 시도 혹은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는 요런 상황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뭐 한 2000 우리나라 그냥 종합지수로 대략적으로 치면 2260 전후까지 갔다가 청산을 하고 밀릴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청산을 할지 아니면 결제를 받을지는 저도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 현재 지수권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2230에서 40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착돼서 위로 갈지 아니면 다시 이탈을 할지 보는 것도 시나리오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만기일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한 만기일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는 대부분 만기일에 특정 지수권을 언급드리면서 뭐 크게 변동성이 없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만기는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기예요. 그래서 이미 하방향 한번 나왔죠.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죠. 21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구간에서 다행히 저점 매수 나오면서 강력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2175포인트 정도 회복해주면 다행이고 21선 돌파해서 요 저항 구간 건드리는 것만 해도 진짜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도 안 한다.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돌파해서 안착하는 건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시나리오고 생각 안 한 만큼 더 좋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재밌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기대를 돌파하는 거는 기대하지 말고 75포인트 위쪽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강한 거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돌파해서 안착했다? 그럼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장이니까 기분 좋게 수익 내면 된다. 이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돌파 못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원래 못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상으로는 위쪽에 한번 올라갔다가 밀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대기할 건지 요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2240포인트 위쪽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나왔는데
콜옵션 청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콜옵션 매도가 금액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 200억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착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요 구간에서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뭐 내려간다라고 치면은 마감은 2190포인트 이하 쪽으로 내려와서 뭐 21선 부근이나 요 아래쪽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재밌는 장이에요, 지금.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변동성 죽이면서 오늘 지수권에서 옆으로만 이틀 동안 누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장이에요. 위든 아래든 한 번씩은 칠 수 있는, 치고 올라가건 치고 내려가건 양쪽 다 열려있는 재미있는 장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옵션 프리미엄도 양합이 뭐 4 이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 프리미엄이 살아서 한쪽 방향이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한쪽으로 치고 간 다음에 프리미엄 죽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요거는 옵션 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시장 좋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저항권에 다 왔죠. 제가 요 685포인트 위쪽 692던 여기 건드려만 줘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 못해도 괜찮다. 700 위에 못 올라가도 괜찮다. 690포인트 부근 건드리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왔어요. 이거 한번 건드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돌파해주면 좋고 돌파 못하는 거를 기정사실이라고 놓고 여기 돌파 실패하고 이렇게 밀렸다 가더라도 돌파 시도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파하면 최고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기존에 생각했던 최고의 시나리오 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뭔가 계속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고 좋아지고 혹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생각보다 좋아질 수 이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아까 이슈 말씀드렸는데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2020년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무인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전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본인들의 칩이 기존의 엔비디아 칩보다 7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성능이라기보다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수하다라는 거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자체에서는 이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니까 뭐 21선 부근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뭐 쉬고 있는데 30포인트 캡룰 요 관련돼서 조금 쉬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2,000원 저항 두들기고 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쉬고 있는데 관련 쪽으로 해서 뭐 AD 칩스라던가 이런 뭐 NCN이라는 거 이런 뭐 비메모리 쪽 계열 쪽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거래량이 터졌죠. 그동안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 테마성 종목으로 저도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종목이 기존에 요 1150원 위쪽 요 구간을 잘 돌파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거래량 돌파하면서 실어내면서 돌파한 거는 아주 좋습니다. 기존에 한번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좀 작해가지고 안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슈를 만들면서 드디어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다음 뭐 1,500원 그 다음에 뭐 1850원 정도 이런 구간을 놓고 1차 저항, 2차 저항 놓고 뭐 구경해 볼만 하겠죠. 관심 정도는 갖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뭐 5%? 많아야 10%고 5% 정도? 이 정도 들어가시면 뭐 되는 종목인데 매매 바쁘게 내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처럼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 NC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다스 쪽으로 이제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한국의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뭐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핑계거리죠, 요거는. 그래서 뭐 이런 아주 뭐 작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종목들은 아직 조금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과도하게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슈 정도로만 보고 가시면 되고 실제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랑 뭐 실행되는 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테슬라의 칩을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온 것만 해도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이겠죠. 비메모리 쪽에 133조 투자하는 게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형 아우디 A4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엑시노스죠. 엑시노스 오토 V9이 탑재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위탁 생산으로 해서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칩을 가지고 엑시노스 칩을 가지고 아우디에 탑재를 한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겹경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규정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뭐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0만 원 구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또 역시나 걸쳐 있죠. 여기를 뭐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못 가니까 하이닉스도 못 가느냐,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대체 상품으로 삼성물산, SK하이닉스 같은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얘네가 먼저 치고 갈 것이냐,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하이닉스는 먼저 치고 갈 것이냐. 사실 먼저 치고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고 뭐 종합, 뭐 가전 뭐 다 얽혀 있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잘 되면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업황 회복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저항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를 먼저 돌파해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차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저항받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조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뭐 매수 없는 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소법 공포랑 이제 뭐 미국 에너지부랑 MOU 체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이슈가 좀 됐는데 그래서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오늘 삼성 SDI 이쪽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공동출자법인 뭐 얘기하면서 관련주들 뭐 들썩였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SDI 6.69% 올랐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덜 올랐을 뿐이지 기존의 모멘텀을 아예 쌓아놓고 있죠. 이 덜 오른 게 이 정도예요. 각도가 어마어마하죠. 덜 오른 게 이 정도고 작년에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이 눌려있던 힘을 올해 분출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은 빠르게 올라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그래서 작년에 지루하신 분들은 반도체주로 교체한 다음에 올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역시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이른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반도체, 그 다음에 MLCC, 그 다음에 전기차 순서다. 그래서 반도체가 회복되면 MLCC가 조금 따라오긴 할 건데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 MLCC 각도는 이렇게 좀 완만할 것이다. 반도체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MLCC가 너무 반도체에 붙어갖고 와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도체주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쪽을 다음에 MLCC 갔다 전기차 가는 쪽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MLCC가 붙어서 오면 MLCC를 건너뛰고 바로 전기차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MLCC가 빠르고 전기차도 빠른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LCC를 빼고 반도체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뜻이죠. 요것도 지금 몇 차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40만 원 넘어가는 거 관건입니다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슈 나오고 거래량 좋고 멋지게 돌파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LG화학 굉장히 뭐 치킨 게임이 일어나든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다 우리나라 기업 다 무너져도 LG화학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SDI고 이 두 기업 정도는 뭐 버티는 게 당연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쪽으로는 제가 따로 빼서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제가 에코프로가 아니고 에코프로 BM을 매매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갖고 있어서 기존에 2차 전지 전기차 쪽 모멘텀이 있던 것이고, 에코프로 BM이 상장한 이상 에코프로를 매매할 이유가 없다. 에코프로 BM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지금 반등 나온 것만 봐도 그렇고 작년에 밀려서 힘들어한 것만 봐도 에코프로는 회복이 잘 안 되죠.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회복이 나오니까 엄청난 각도로 해서 지금 이슈 나오는 것도 다 에코프로 BM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NCA의 강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NCA의 강자는 이제 LNF고 NCA의 강자는 에코프로 BM이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를 계속 매도해서 에코프로 BM으로 교체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중에 주가 회복이 빠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지금 이거는 뭐 이 정도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주들 그래서 뭐 PNT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지게 뭐 10%대 상승을 보였고, 뭐 우수에이메스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 나오면서 요즘 멋진 모습을 보였고 4,200원까지 뭐 돌파했으니 뭐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4,600원까지 돌파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돌파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뭐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오늘은 좀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황보다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얘기랑 이런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간단히 보면은 자 셀트리온 오늘 뭐 보합권 강보합권 유지해 줬는데 21선하고 61선 일단 올라는 타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어도 나쁘지 않은 모습 정도는 나와요. 좋은 모습이면 18만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셀트리온은 올해는 참 수급이 약하네요.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까지는 안 좋았고 올해 1월 중순부터 좋아졌다. 1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날부터 해서 합병 이슈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헬스케어가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교체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65,000원 구간 정도가 이제 저항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기존에 요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지금 이 종목을 꼭 하고 싶다. 65,000원을 차라리 돌파하는 걸 확인하던지 65,000원 맞고 조정받으면은 조정받는 걸 확인하고 21선 부근에서 매수하던지 하는 게 낫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게 맞아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이 못 올라간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전히 뭐 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50만원 뭐 이 정도는 뭐 잘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유지해주면은 또 쉬었다가 또 가겠죠. 그리고 50만원도 두들기지 않고 위쪽에서 또 횡보한다? 그러면 수급이 굉장하구나. 요즘 표현으로 수급이 거의 미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 자체가 없죠. 거의. 여기서 살짝 쉬고 이것도 거의 횡보한 거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도 횡보했고 그래서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38만원. 바이오주 대장이니까.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수렴 과정하는 형식으로 이제 44만원을 돌파했고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돌파하는 거. 언제 빠르게 돌파하냐 느리게 돌파하냐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0만원 구간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50만원 위쪽에 안착돼 있다. 단기간에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여기 30만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기존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쳐다도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9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때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래를 한번 터지고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 9월 달에 요 양봉 나오면서 갭 상승 양봉 나오면서부터 이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법 리스크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 셀트리온 쪽 역시나 뭐 올해도 좋을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젠 실적이랑 다 확인해보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 턴어라운드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세계 CMO 1위 업체로 이제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위쪽에 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50만원 위에서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다른 주도주나 성장 테마주 쪽으로 해서 이 양쪽으로 지금 구분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는 가는데 상승률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익을 볼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나오죠. 30만 원대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먹을 게 이미 많았죠. 지금도 이미 많이 수익이 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50만 원 위에서 매수한다? 얼만큼 수익 나느냐는 약간의 물음표.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수익 조금 냈다가 다시 되돌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다른 성장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니면은 편안하게 주도주 쪽을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HLB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음 달까지 남았다. 요거 말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다음 달까지 남았다. HLB 같은 경우는 이 구간 10만 원에서 12만 5천, 13만 원 요 구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구간이고 왔다 갔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여긴 자율등락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 올라탄 다음에 3월 하순에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위쪽에 올라와서 한 차례 올라가려는 시도 정도, 돌파해서 뭐 2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움직임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위쪽으로 12만 5천 원, 13만 원 안착하면은 짧으면 15만 원, 높으면 한 17만 원 위쪽 뭐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고 기다려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이 위에 살짝 걸쳐만 줘도 나쁠 건 없습니다. 12만 5천 원 아래쪽에서 계속 횡보하면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이슈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헬릭 스미스는 이제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요 8만 원 구간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도 이탈했다가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종목도 21선 60선 빠르게 좀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9만 원 위쪽에 있으면서 웬만하면 10만 원 위쪽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임상 오염이라는 게 관리를 이렇게 못 하는데 뭐 기술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기술력은 그래도 인정받는 거 아니냐, 부작용률이나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주 중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관리 부실이라고 해서 관리를 다시 한번 잘해서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해라라고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유전자 치료제로서 퍼스트 무버는 충분히 가능하다. 경쟁약품도 없고. 그러니 이 종목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후자긴 한데, 기술력은 인정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긴 한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조만간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임상 3상을 이제 추가로 진행하도록 허가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이 결과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보다 우리 국내 시장 쪽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고, 이제는 이제 공포심이 좀 많이 덜어내지셨죠? 계좌 다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는 거 다시 보이니까 회복이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다.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질병,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단기 이슈는 뭐 한 달, 뭐 길어야 두 달인데, 요 한 달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 주식하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주식을 몇 년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흔들림이 잠깐 나오는 정도, 조정의 핑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조정받아야 되는데 핑계가 없었는데 그 핑계 정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확인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2월 뭐 하순 정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한 차례 더 밀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되고 갈 것이냐, 요 둘 중 하나가 확인돼야 되는데, 요거는 만기 이후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보다 올라왔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사망률이 뭐 치사율이 높지 않은 데다 완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상황은 좋아요. 근데 중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뭐 500만 명이 우한해서 뭐 퍼져 나갔다고 하니까, 이게 제어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좀 제어가 좀 잘 되고 이제 확산율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잘 확인하시면은 이번 조정은 그냥 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대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3월에 오히려 양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 발표가 되면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거나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화답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내 계좌는 지금 회복이 안 됐다라는 소외주가 많은 거예요. 내 계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 지금 조금 공포감으로 살짝 밀렸던 거 회복이 잘 된다.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그리고 성장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문의는 좌측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